내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좀 관망하면서 그런 그림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한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김범준 이사입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8%, 9%까지 올라갔다가 장중 변동성이 되게 심했잖아요. 지금 프리장에서도 되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내일 7월 10일 날 ADR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동성 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되고 나면 30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좀 돌파가 되려면 실적 발표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덜 빠지는 그런 그림이 되는 완충제라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 좀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ADR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우회에서 SK하이닉스의 2.5%의 비중을 ADR로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ADR이 좀 많이 오르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차익거래 형태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방어 역할이 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좀 보는 거죠. 근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냥 코스피에 있으면 되지 왜 나스닥으로 상장을 한 거예요? 한국에 하면 달러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미국에 달러 결제로 할 수 있는 나라에 상장을 해야지 달러로 좀 자금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직접적인 SK하이닉스를 사기가 정말 어려워요. 계좌에 그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 ADR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그 가격 달러화 계산해서 한국 SK하이닉스보다 더 가격이 높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만한 명분은 되는 거죠. 과거 TSMC도 똑같은 ADR을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ADR이 한 7% 정도 더 비싸요.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인데, 이런 프리미엄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투자자들도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ADR이 본주보다 더 비싸다는 말씀이실까요? 비싼 건 아닌데 똑같은 가격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수급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인들이. 근데 SK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뭐 나스닥에 상장한 건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자금 조달의 형태를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주주들한테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삼자 배정을 한다든지 요건 아니고, 그러니까 잉여금을 쓰지 않고 다른 기관 투자들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주주들에게 더 베풀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벌어들이는 현금은 지금 용인폐비라든지 또 청주 폐비라든지 폐 공장을 또 단축시킬 수 있는 또 요소가 되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스닥에 상장한 게 펩 공장 증설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좀 빠르게 증설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인 거고, 자금 조달 이자도 최대한 싸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이번에 45조 규모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사님? 45조는 이제 한참 좀 비쌌을 때 300만 원 가기 전에 한 280만 원 할 때 있거든요. 그 가격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또 300만 원 가다 지금 220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오늘 올라서 220이었고 어제 밤에 봤어요, 주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 소식에 200만 원 깨진 거 확인했거든요. 200만 원 또 깨지다 보니까 또 저희 자문 고객분들도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다행히 지금 220을 어렵게 지킨 상황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려 있고, 이 하락 추세가 이제 조금 멈춰주고 ADR 상장을 하면서 실적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버는 용도가 좀 되어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상방은 열려 있다. 충분히 전고점 300만 원 이상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7월 달에 이 ADR 하나 가지고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또 변동성이 크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증시를 좀 보셔야 된다. 저는 ADR 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SK하이닉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식에 무조건이라는 그런 게 없죠. 삼성전자도 지금 9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지금 ADR 상장에서도 또 우리가 원하는 수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인텔이라는 그 CPU 회사 알아요? 당연히 알죠. SK하이닉스가 6배인데 아까 인텔이 그 PER 기준으로 100배예요. 100배요? 네, 100배인데 그러면 지금 220만 원 주가가 인텔보다 몇 배 정도 산 거죠? 암산을 한번 때려보세요. 머리로. 100배. 수학 잘했으니까. 100 나누기 6. 100 나누기 6. 100 나누기 6. 16입니다. 그렇지, 16. 네. 그치? 16 언저리. 네, 네. 아이고, 어렵다. 네. 그럼 16배 정도 싼 거예요. 뭐, 그러면 일단 싸다는 논리가 받치는 기업이니까 싼데 더 싸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장 사야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 이거 무슨 200만 원 깨졌다. 이게 최고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오히려 그냥 로스컷이라든지 아니면 청산당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잡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ADR 해고 나서 주가가 부진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실적 발표 지나고 나서 또 이제 8월달 넘어가면 또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단타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상장 당일, 그럼 내일이죠, 7월 10일? 네.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장 내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이니까 ADR이 상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반영되는 게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ADR이 상장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SK하이닉스가 월요일날 갭이 5%, 10% 이상 빵 떠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로 노릴 거라면 사실 금요일 종가에 들어가는 게 더 맞고 장중보다는. 그리고 월요일날 시가 또는 초반에 팔고 나와야 된다.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약에 갭 두고 밀려요. 그러면 이제 미국 ADR도 거기에 반영해서 다음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좀 관망하면서 그런 그림이라면 종가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사님은 ADR 이번에 상장하고 나면 관심도가 쏠려서 SK하이닉스 한번 갭 정도는 뜰 거라는 생각 네, 하고 그 계시는군요. 정도는 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뜨고 이제 밀리느냐 아니면 좀 힘이 빠지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7월 29일 날에 SK하이닉스 신주 상장이 또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오버행 이슈 아닌가요?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곧바로 나오는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ADR 물량도 이제 상호 교환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물량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올해 그 물량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 나스닥에 그렇게 상장하고 나면 어떤 지수 쪽에 편입되거나 그런 거 있나요? 미국 반도체 ETF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미국 반도체 ETF에 들어가면 야, 이거 뭐 SK하이닉스 뭐 또 패시브 자금 막 들어온다 해가지고 막 기대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신주 발행 물량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조 정도 수준이에요. 1조 정도. 그러니까 패시브 수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한 1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SK하이닉스가 뭐 지금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그렇죠? 1조의 패시브 수급으로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스닥에 ADR이 상장하고 나면 이거 기다리신 분들 진짜 많았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랑은 좀 관점은 다른 게 미국에서는 이제 첫 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주린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데 이거 한 주라도 사봐야 되겠다. 이런 또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즉 미국 안에 또는 이제 미국 영주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불나방처럼 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기도가 돼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뭐 대한민국 본주, 그러니까 원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재료 소멸보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9점 아니라고 해도. 왜냐하면 1년 사이에 SK하이닉스 6배나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로 하면 그런데 이익을 봐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게 인텔이랑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전년도 대비해서 벌어들이는 수준이 한두 배 수준이 아니고 더 5배 가까운 지금 영업이익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싸다. 다른 반도체, 뭐 메모리, 마이크론, 그리고 비메모리, TSMC,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CPU 주로 하는 이제 인텔보다도 싸기 때문에 뭐 싸다라는 논리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대부분 이제 또 증권사들도 지금 평균 이제 24개 증권사 평균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목표치가 평균적으로. 최근에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 원래 좀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봐서 이제 유일하게 좀 목표치가 지금 주가보다 낮은 한 180만 원 정도예요. 목표가가. 한두 증권사만 조금 컨센이 좀 많이 낮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대부분 300만 원 초반에서 많이 부르는데 이제 400만 원대까지도 부르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면 변동성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0% 떨어지는 흐름인데 그래서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그렇게 가격 상승을 하고 나면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건가요? 삼성전자에게도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일단 인기도가 메모리 쪽에 좀 쏠린, 미국에서도 쏠릴 수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에도 수급이 이동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CXMT가 또 상장 예정이에요. 지금 이미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7월 안으로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 공모가가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라서 지금 4위, 5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게 영향이 있다. 정말 삼성전자가 창신 메모리보다는 훨씬 좋은 기업인데 훨씬 싸다라는 논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ADR도 이제 키옥시아, 일본의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죠. 낸드 회사. 이 회사도 지금 미국에 ADR 상장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만간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수급이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은 워낙 그 레버리지 ETF라든지 그리고 공매도 아직은 좀 대한민국 증시 시스템이 좀 약간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시장이 떨어질 거라는 건 예상을 못 했는데 일단 지금은 바닥이 어디까지인 게 예상이 안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뭘 결과를 바라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결과는 안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한 개 더 보너스가 있는데 배당금 말이에요. 네. 당장 결과를 안 바란다면 이 배당금이라도 챙겨야겠다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배당금 좀 늘어나는 건가요, 이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고정적으로 SK하이닉스가 1,500원. 지금 뭐 200만 원인데 1,500원은 너무 싸긴 한데 솔직히 한 주당 1,500원 기본으로 준다고 이미 3년 동안 얘기는 해놨고 수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주들에 돌려준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당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ADR도 사실 이 잉여 자금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 또 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아마 내년까지 뭐 200만 원 이상 계속 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년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있다 그러면 배당까지도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SK하이닉스? 200만 원이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판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7월 23일 또 25일 뭐 요 사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좀 안 나왔는데 요 사이에 이제 실적 발표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컨센 자체가 지금 65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트릿 컨센 이거보다 좀 높을 거예요. 65조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 요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봅시다. 근데 이사님, 요번에 삼성전자 7월 7일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 꼴이 났는데 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또 꼬라박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뭐 3-4번은 봐야 되는 거지. 3-4번은 뭐 지금 삼성전자 빠지고 하나오션 미끄러지고 뭐 다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곤 있는데 ADR 하자마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실적이 나왔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겁먹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싸면 사라! 아니 더 싸지면 사라! 네 그럼 되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SK 하이닉스 나스닥에 ADR 하고 나면 장초에 갭이 뜰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주보다 18배 이상 싼 가격이 메리트니까요. 저도 한 주씩 차곡차곡 모아가야겠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좋아지다 보면 배당금 매력도 높아지는 종목이니까요. SK 하이닉스를 단기간점보다 이 중장기간점으로 한 주 한 주씩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료로 운영이 되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 또 ADR 그런 과정이 또 불안하시고 또 하루하루가 또 힘드실 텐데 같이 와서 서로 또 힘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해보았고요. 천하투자자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